여러분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조선시대의 공식 기록에 하늘에서 내려온 3명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1604년 조선왕조실록, 즉 조선의 국왕에게 보고된 국가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 실제 기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평안도 선천군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한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관찰사 김신원이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강가씨 집안의 아내가 기이한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하였다. 잠깐, 여기서 우리는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이하게 생겼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라는 뜻일까요? 더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새 아이는 태어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성인의 체구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의 성장, 마치 다른 차원의 생명체가 이 땅에 잠시 머무른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남을 제외한 두 아이들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조차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은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다른 한 명은 배꼽에서 태어났다는 것. 믿기 어려운 묘사지만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국가 공식 사관에 적어둔 기록입니다. 게다가 외모마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약 30cm의 긴 얼굴에 크고 둥근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절반 크기, 약 15cm 정도의 작은 얼굴, 셋째는 그 중간인 약 12cm의 얼굴 크기. 세 아이 모두 사람의 얼굴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체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금세 성인으로 자라난 새 아이. 그리고 외모는 사람 같지만 분명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 이 정도면 단순한 기형이나 돌연변이로 치부하기 어려운 사건이 아닐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저 아이들은 신이 내린 존재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을 뒤흔들 불길한 징조다 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선조실록에는 이 사건이 불가사의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사람들조차도 설명할 길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04년의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또 다른 기묘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1609년 8월 25일 광해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맑은 날씨, 동쪽 하늘에서 갑자기 큰 개운과 함께 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불덩어리, 대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운석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오늘날 UFO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604년에 태어난 새 아이, 그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다른 존재였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식 기록 속 하늘에서 내려온 새 아이, 그리고 5년 뒤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 모를 불덩어리, 그리고 두 사건 사이에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04년 겨울 평안도 선천군에서 태어난 새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장 속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어른의 체격을 갖추었다는 기록은 오늘날 의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아기가 걷기까지는 최소 1년, 말문이 트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죠.
하지만 이 세 아이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태어난 듯 언어와 행동이 성인과 다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의 외모 또한 사람의 간담을 서늘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얼굴은 약 30cm, 사람들의 머리보다 훨씬 길고 큰 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그 절반, 약 15cm의 크기의 얼굴, 이상하게도 작은 체구였지만 목소리는 낮고 묵직해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셋째 아들은 약 12cm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사람을 꿰뚫는 듯 매서웠다고 합니다. 세 아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 색은 단순한 검정이 아니라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깊고 묘한 색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외모, 급격한 성장, 그리고 정체 모를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임을 암시하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그들을 신의 사자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는 흉조라며 마을에 불행이 닥칠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선조실록에 남은 당시 관리들의 눈에서도 저 아이들은 백성의 마음을 흔드는 요사스러운 존재이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새 아이를 본 일부 학자들은 하늘이 보낸 특별한 존재라며 이들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내려온 것이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새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 갑자기 꺼져버리는 불빛, 그리고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 속삭이는 이상한 목소리까지 마치 새 아이의 등장이 이 작은 마을 현실과 다른 세계와 이어주는 문으로 바꾸어 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유교 질서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상한 현상,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은 언제나 불길한 것, 왕조를 흔드는 징조로 여겨졌고 결국 이 일은 중앙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조 임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한 고을에서 새 아이들이 동시에 내려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교활한 백성의 요소스럽게 꾸며낸 일일 것이다. 왕조의 최고 권력자조차 이 사건을 믿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로 단순한 거짓 소문이었다면 왜 국가 공식 기록에 그것도 실록에까지 남아야 했을까요? 조선의 사관들은 왕자의 시부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는 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실록에 남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사람들은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목격했던 건 아닐까요? 이 새아이의 존재는 당시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과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남겼습니다. 혹자는 그들을 천상에서 내려온 사자라 불렀고 혹자는 재앙의 그림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묻게 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조선 땅에서 잠시 머물다간 다른 세계의 존재였을까? 1604년 평안도 선천군에 나타난 새아이. 그들의 기묘한 성장과 정체불명의 외모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5년 뒤인 1609년 같은 지역 하늘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광해군 일기 1609년 8월 25일 그날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정오 무렵 동쪽 하늘에서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태양빛보다 밝은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불덩어리는 땅에 닿기도 전에 쾅 하는 폭발음을 남겼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불덩이,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관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에 남겼습니다. 선천에서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다가 사라졌다. 오늘날로 치면 이는 운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자세히 보면 그것은 단순한 운석과는 달랐습니다. 운석이 떨어진 후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불덩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스스로 나타났다가 스스로 증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더 기묘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5년 전 새 아이가 나타났다가 자취를 감춘 시기가 정확히 맞물린다는 사실입니다. 1604년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새 아이, 그리고 1609년 하늘로 다시 올라간 듯한 사라진 불덩이. 혹시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던 건 아닐까요?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새 아이는 신이 보낸 존재였고 하늘에서 다시 불려간 것이다. 둘째, 새 아이는 흉조였으며 불덩이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 징벌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보입니다. 만약 이 새 아이가 정말 하늘에서 온 존재, 즉 외계 생명체였으면 어떨까요? 그들이 5년 동안 인간 사회에 머물다 자신들을 태우러 온 불덩이, 즉 우주선과 함께 떠난 것은 아닐까요? 이쯤 되면 의문이 더 커집니다. 새 아이는 과연 왜 조선 땅에 내려왔던 것일까요? 단순히 우연히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곳에 보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평안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을까요? 실제로 전 세계 역사 속에는 비슷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고대 중국의 기록, 유럽 중세의 연대기, 그리고 일본의 우스로분의 전설까지 하늘에서 온 낯선 존재들, 설명할 수 없는 불빛과 불덩이. 조선의 선천군 사건 역시 이러한 세계적 미스터리의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아이에 대한 후속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는지, 살아남았는지, 혹은 정말로 하늘로 돌아갔는지 모두가 알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남은 것은 단 두 가지 기록뿐. 선조실록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아이, 그리고 광해군 일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이. 두 기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 아니면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경고일까요? 1604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아이, 1609년 하늘로 사라진 정체 모를 불덩이. 40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현대학자들은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이 사건은 단순한 기형아 출산과 운석 낙하를 신비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모두 하늘의 뜻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평범한 사건이 하늘에서 온 아이라는 식으로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정치적 목적의 해석입니다. 당시는 임진왜란 직후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있던 시기였습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거나 반대로 흉조라 부르며 정치적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이런 사건이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해석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관심을 끄는 가설입니다. 바로 UFO에 대한 가설이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새 아이의 외모는 다른 사람과 닮았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급격한 성장 속도, 비정상적인 얼굴 크기, 그리고 옷차림까지 이 모든 것이 외부에서 온 생명체를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5년 후 나타난 불덩어리,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빛의 구체는
오늘날 UFO 목격담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광대한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다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정체불명의 비행체. 혹시 그 불덩이는 새아이를 데리러 온 모선, 즉 거대한 우주선이었던 건 아닐까요? 흥미롭게도 이러한 해석은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우스로 분해 전설에서는 바다 위로 알 수 없는 원형의 배가 떠올라 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영국 중세 연대기에는 숲속에서 초록빛 피부를 가진 두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전설에는 하늘에서 온 별의 아들이 부족에게 진예를 전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조선 새아이 역시 이와 같은 세계적 미스터리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자는 말합니다. 조선은 한민족이 뿌리가 되는 성산, 백두산을 지키는 땅이기에 선택되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 사회를 관찰하기 위해 내려왔던 탐험자일 뿐이다. 그리고 일부 UFO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온 목적은 인간을 돕기 위함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과학적 해석도 흥미롭습니다. 오늘날 생물학자들은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모습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눈, 두 팔, 두 다리라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새 아이의 모습이 사람과 닮았지만 조금 다른 존재로 묘사된 건 오히려 이 과학적 과설과도 일치합니다. 또한 1609년의 불덩이 사건은 오늘날 프리즈마 현상 혹은 지구 대기권에서 벌어진 초자연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불덩이가 나타난 시점에서 새아이의 실종 시기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타이밍.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국 하늘로 돌아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나왔습니다. 만약 새아이가 정말 하늘에서 온 존재라면 왜 기록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걸까요? 왜 그들의 흔적, 그들의 삶,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기록을 지워버린 건 아닐까요? 혹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진 건 아닐까요? 역사는 늘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의 얼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실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얼굴. 새 아이의 등장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대한 미스터리일까요? 기록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새 아이는 단순한 돌연변이었고 불덩이는 하늘의 자연현상이었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과장된 전설일 뿐이라는 해석. 둘째, 새 아이는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고 불덩이는 그들이 다시 데려가기 위해 온 미지의 비행체였다. 즉, 이 땅에서 벌어진 최초의 UFO 사건이라는 해석.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분명히 그날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시대를 뛰어넘어도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기록은 단순히 전설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국가가 보존한 공식 역사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새아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신호였을지 모릅니다. 또는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이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아이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을 새롭게 포장한 전설이었을까요?
혹은 아직도 우리 눈이 닿지 않은 어딘가에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만을 남길 뿐이죠.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빛이 흐르는 그곳, 언젠가 다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들의 그림자를 기다리며